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 행동을 공부하는 게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으로 연결되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 이해를 해나가는 단서, 인간 이해를 해나가는 단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인간 이해를 해나가는 단서를 갖느냐? 인간이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이상적이냐 아니냐, 또는 문제가 있냐 없냐, 그 행동을 보고선 인간 이해를 해나가고요. 일대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그 인간 행동을 봐야 되는가 하면 전문가적인 관점을 통해서 인간 행동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전문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이론들,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이해할 때 결국은 총체적인 인간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놓고 보면서 부분적으로 사회복지를 해나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체를 연결했을 때 그게 과연 과학적으로 사회복지를 이루는 것이냐라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총체적인 인간을 보면서 각 단계에 어떠한 것들을 중심으로 갖느냐라는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인간 행동을 볼 때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는가 하면 이상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전제해 드렸어요. 이상 행동이냐 아니냐라고 판별을 내리는 게 바람직한 것, 인간의 어떤 그 인간적인 관점을 볼 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천 현장에서는 결국 서비스를 만들어서 개입을 해나간다라고 할 때 무작정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 행동을 바라볼 때 이상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이렇게 이상 행동을 구분해보는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개인적인 수준에서 보느냐, 집단적인 수준에서 보느냐, 또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느냐, 이러한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서 인간 행동에 대한 이 어떤 이 사회복지 실천은 결국 개입을 해나가는 그러한 지점을 찾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나갈 수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간을 바라볼 때 또는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뭘 중요하게 보게 되는가 하면은 문제와 욕구를 중요하게 보게 된다라는 이 관점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주 정리하시고 분명하게 여기서부터 사회복지 시작점 그러면 욕구와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아주 이게 사회복지의 핵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나아가서 성격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이 어떻게 그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격 이론들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메슬로, 그다음에 실존주의 이론까지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 이 이론들을 통틀어서 성격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성격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그러한 이 특징을 갖는지, 어떠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실천에 관계된 그러한 모습을 제시해 주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격 이론이 어떤 그 역할을 해주는가 하면 첫 번째로 문제 행동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봤을 때 그 행동을 저런 행동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어떤 것이든지 이야기할 때 현상 그 자체만 갖고 이야기하면 현상이라는 건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현상이라는 거는 나타나는 그 족족 전부 다 다른 현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개입을 해나간다? 이거는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마다 다 다른 것이니까 상황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인 면에서 개입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상만 바라보면서 될 수가 실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 현상을 볼 때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그거의 원인을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이론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상 행동을 보는 것 중에서 어떤 이론들이에요? 성격 이론이 이상 행동을 어떻게 보게 하는지, 어떻게 정의하게 하는지, 어떻게 구분해 주는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 이론은요, 특정한 형태의 성격이 형성되어져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행동을 발견했을 때에, 그럴 때 그 성격 이론을 적용해서 그 성격 이론을 적용해서 그 행동을 이해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라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그래야 전체에게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개입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미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행동, 이상 행동을 볼 때 중요하게 볼 거는 뭔가 하면은 이상 행동 그 자체만을 보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자체만은 현상이에요. 그 자체만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인과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인과론적인 관점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말 그대로예요. 원인과 결과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원인과 결과로 보게 됩니까? 여러분 어디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하는 것은 결과에 개입할까요? 원인에 개입할까요? 학문적인 토대나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개입하는가 하면 결과에 개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에 개입하는 거는요,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제에 개입, 물론 이제 위기 개입 같은 경우에는 빨리 문제에 개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위기 개입이 아닌 대부분의 일들은 그 문제에 개입하면 그 문제는 또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어요. 또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문제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일어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우린 자꾸 이 결과에 집중하는데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이 원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행동, 이건 결과죠. 이상행동 그 자체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게 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걸 보고 개입은 어디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원인에다가 개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의 요인을 바꿔주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문제 행동이 감소되어진다. 그 얘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기능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져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격 이론은 어떤 현상을 볼 때 어떤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이런 인과관계적으로 이게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라는 이것과 연결시켜서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프로이트의 이론을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프로이트는 어떤 일어난 현상을 봤을 때 뭐라고 보는가 하면 이 사람이 5세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 경험 속에서 이 사람의 행동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세 이전에 나왔던 행동들을 추적해 가서 뭐 꿈이라 그럴지 연상법이라 그럴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찾아내서 거기에서 어떤 자기가 그 인식을 해 나감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게 프로이트의 정신 역동 이론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초창기 때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어졌냐? 원인이 무엇이냐?
거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이 사람의 삶을 수정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진다. 바로 이러한 성격 이론이 그러한 어떤 인과관계적으로 봐서 개입할 지점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게 인간 행동에 대한 이론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